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명제 증명입니다. 이제 증명을 할 건데, 뭐 정의, 증명,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나와 있는데, 정의는 어떤 용어의 뜻이야.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뭐 증명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이제 반면에 정리는 이제 어떤 정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얘는 약속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 근데 우리 이등변 삼각형한테 여기 각도 나오면 여기 나머지 똑같아야 되니까 180을 뺀 다음에 나머지 두 밑가위 크기를 찾잖아. 그래서 이렇게 반 나누면 얘랑 포개지니까 얘랑 각도가 같습니다. 이 삼각형하고 뭐 이제 합동입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게 되는데, 이제 그 합동인 걸 이렇게 증명을 해서 여기랑 여기랑 같습니다 하는 게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가 이등변 삼각형의 정리가 되는 거야, 성질. 이 성질은 이제 정리를 통해서 증명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이제 그러니까 증명을 해서 이 정리를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뭐 그런 내용들보다 이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증명이 어려우면 대우를 이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가 증명이 어려우면 나Q이면 나P입니다를 증명을 해서 따라서 P면 Q입니다로 참을 증명하는 것을 이제 대우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갔더니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내용은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을 할 건데,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쭉 증명을 써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따라서 얘는 이제 루트 2가 유리수라면 말이 안 돼. 결론이. 따라서 루트 2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유리수가 아니라야 되니까 무리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류법이야. 기가 이게 돌아갈 기자를 쓰고 있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결론을 부정해서 말을 했더니 이제 증명할 했더니 말이 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원래 명제는 거짓임으로 이제 부정을 통해서 다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고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일단 보면 어떤 경우에 대우를 하는 거냐면, n제곱이 짝수이다. 그러니까 n이 짝수인 거는 이제 상황이 n이 짝수인 거는 그냥 이제 뭘 하면 되냐면, n은 EK, EX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만약에 문제가 n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면 n제곱이 짝수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n은 2K라고 한다면 K는 자연수고, 따라서 n제곱은 4K제곱이 돼야 되니까 얘도 짝수가 돼야 돼. 앞에 4 곱하기 4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짝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2 곱하기 자연수. 이렇게 되면 짝수가 되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증명하기가 쉬운데, n제곱이 짝수니까 n제곱을 짝수라고 쓰면 이렇게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k 이렇게 돼야 되고, 따라서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이게 상황이 애매해지잖아. 여기 뭐 k값 따라서 잘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게 이 방향으로 증명이 어려우면 대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n이 짝수이든 홀수이든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명제의 증명이 이렇게 이 순방향으로 명제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대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의 대우는 이렇게 이 명제의 대우는 n이 뭐이면 n이 홀수이면 한글로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n제곱도 짝수가 아니다니까 n제곱도 뭐이다? 홀수이다를 증명을 해야 될 거야. 근데 일단 홀수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면, 홀수는 2k-1로 써요. 여기다 이제 k는 자연수 이렇게 쓰면 될 거야. 1 집어넣으면 1이고 2 집어넣으면 3 이렇게 가겠지? 여기 2k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여기는 의미 아닌 점수라고 써야 돼. 0부터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2k-1, 짝수는 2k로 보통 쓰게 됩니다. 얘라 하면 이렇게 홀수니까 이렇게 써야지. 얘라 하면 n제곱은 얘를 제곱할 거니까 2k-1의 제곱인데, 얘를 전개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이렇게 돼야지. 근데 여기가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여기는 2로 묶어야 될 거야. 2k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묶어야 돼.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얼마 플러스 1인데, 그럼 얘도 홀수가 되어야 돼. 왜냐면 2 곱하기 얼마가 짝수니까 플러스 1이니까 홀수가 되겠지. 따라서 이 명제는 대우가 참이므로
일단 이 명제도 참인데 이렇게 증명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게 K가 1이면 0이 되지. 따로 여기는 이 조건이 뭐냐면 의미 아닌 의미 아닌 실수가 되는 거야. 의미 아닌 실수. 아까 얘기했잖아. 뭐라고? 2K 플러스 2라고 쓰면 0부터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 아닌 실수라고 써야 된다. 얘가 의미 아닌 실수가 됐기 때문에 음수가 되지 못하니까 어쨌든 0부터 대입, 여기에 얘가 들어갈 수 있는 0부터 자연수지, 그지? 0부터 자연수이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K가 자연수니까 1 집어넣으면 0이고 2 집어넣으면 얼마? 이렇게 어쨌든 그럼 여기가 1부터 어떤 자연수들이 모임이 될 테니까 2 곱하기 자연수는 짝수고 플러스니까 홀수입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전체적으로 답지 보면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얘로 나타낼 수 있고 k는 이제 자연수가 되어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쓰는 이 자리가 0 또는 자연수인 거 이걸 써줘야 한다고. 0 또는 요게 빠지면 안 돼요. 일단 그래서 n제곱은 홀수이다. 일단 이게 뭐 서술형 때문에 이거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일단 그 전에 지금 오늘은 얘가 뭐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훈련을 좀 해보겠습니다. 밑에 자 봐봐. n제곱 더하기 n제곱을 홀수이면 이렇게 하면 얘가 어려우니까 일단 뭘 쓸 거냐면 한번 잠깐 써보십시오. 대우를 먼저 써야 돼. 대우를. 명제의 대우는 mn이 뭐이면 mn이 홀수이면 짝수에 반대니까 홀수이면 n제곱 더하기 n제곱은 홀수가 아니다니까 뭐라고 써야 돼? 얘는 짝수이다. 짝수. 이렇게 써야 될까? 그럼 mn이 홀수라는 말은 짝수 곱하기 짝수를 하든 짝수 곱하기 홀수를 하든 모두 뭐가 돼야 되니까? 짝수가 되니까 얘는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없어. mn이 홀수이므로 그러니까 mn은 모두 홀수이다. 따라서 m은 뭐 2a-1, 그 다음에 m은 2b-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단 AB는 뭐가 돼야 돼? AB는 자연수가 돼야 돼. AB는 자연수.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 마이너스에서 0부터 대입하는 게 1부터 대입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이제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구할 건데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이렇게 쓰면 얘를 제곱할 거니까 2a-1의 제곱 더하기 2b-1의 제곱 이렇게 쓸 거야. 자, 어쨌든 2로 그러니까 얘 전개하고 쓰자. 일단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여기는 4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얘를 어쨌든 선생님이 2로 묶으라고 했으니까 2로 묶으면 2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b 제곱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도 있고, 얘는 1 더하기 1가 플러스 2가 되지. 그럼 여기까지는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얘는 2 곱하기 어떤 숫자꼴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일단 2 곱하기 어떤 숫자니까 얘는 짝수가 되는 2 곱하기 뒤에 플러스 2가 없으니까. 따라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짝수인데 이렇게 쓸 건데, 여기에다 1부터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얘가 2 더하기 2 더하기 2 빼기 2 빼기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뭐인 거야? 얘가 자연수인 거야. 얘가 자연수이므로 얘는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짝수입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입니다. 이렇게 쓰면 증명이 끝이 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이제 이건 이제 서술형 나오는 연습하기로 하고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연습하는 건데 짝수 홀수는 전체적인 상황이 이제 네 가지밖에 없지. 짝수, 홀수 이렇게 네 개를 쓰고 보는 거야. 홀짝 이 명제가 참 거짓을 판단할 때는 홀을 이렇게 쓰고 나서 일단 대우를 쓰니까 m 곱하기 n이 홀수가 되면 얘가 홀수가 되면 얘는 짝수입니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될 거니까 그럼 m 곱하기 n이 홀수가 되면 이거밖에 없다고. 그럼 홀수의 제곱 더하기 홀수의 제곱, 홀수의 제곱하면 홀수도 제곱하면 홀수가 돼야 되지. 더하기 또 홀수를 제곱하면 또 홀수가 되니까 결국은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홀수입니다. 이렇게 증명은 끝을 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가 참이면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곤란한 문제에서는 자, 빈칸 채우기 1-2번입니다. 자, 다음 명제는 자연수 mn에서 mn이 서로 소이면 m 또는 n이 홀수이다. 그러니까 한쪽이 홀수란 얘기야. 적어도 한쪽이 홀수라는 얘기야. 두 개 다 홀수가 되는 게 아니고
따라서 MN이 모두 얘의 대우를 써야 되니까 MN이 또는의 반대가 모두니까 모두 뭐이면 짝수이면 이렇게 쓰겠지. 짝수이면 MN은 M과 N은 서로소가 아님을 보이면 되는데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할 거니까 서로소가 아님을 보이면 된다. 따라서 MN이 모두 짝수이므로 MN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K, EL, KL이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다. MN의 공약수가 이때 MN의 공약수가 2가 여기 이제 다 2배수니까 2가 있지. 2는 MN의 공약수이므로 MN은 모두 공약수이므로 짝수이면 MN은 뭐가 아니다? 서로소가 아니다가 되는 거지. 자, 여기는 이제 서로소라는 말은 공약수가 없어야 되는 대신 공약 공통인약수 뭐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무조건 2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서로소가 아니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명제의 대우가 참이고 주어진 명제도 참이 됩니다. 이와 같이 증명하는 게 대우법이에요. 다음 이제 기류법 72페이지. 기류법. 자, 일단 루트2가 이제 기류법은 루트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건데 기류법은 뭐냐면 지금처럼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루트2가 유리수라고 가정해서 문제를 풀 거야. 이거 좀 끼워놓고 볼게. 자수기가 좀 번거로워. 자,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루트2가 유리수인데 유리수는 어떻게? 유리수는 얘를 분수라고 그러지. 따라서 분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기하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MN이 뭐라고 하냐면 서로소라고 나와 있어. 이 칸이 되게 중요합니다. 서술을 쓸 때 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기역의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제곱하면 n제곱분의 n제곱이 되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n제곱은 2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이렇게 되면 봐봐. m제곱이 2n제곱이라는 말은 n제곱이 짝수란 얘기야. 2 곱하기 n제곱이니까. 그지? 여기 2 곱하기 얼마가 있습니까? 그럼 n제곱이 짝수라는 말은 그러니까 n이 홀수면 홀수 곱하기 홀수라면 홀수가 되고 짝수 곱하기 짝수하면 짝수가 되니까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이 순서대로. 그럼 n이 짝수이면 n을 다시 뭐라고 쓸 수 있지? 2k라고 쓸 수 있지.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n에다가. n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4k제곱이 되겠지. 4k제곱이 되니까 다시 일어나버리면 요와 같은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럼 n제곱도 2 곱하기 얼마니까 n제곱도 짝수가 되겠지. 그럼 n제곱 짝수라는 말은 n도 뭐라는 얘기야? 짝수라는 얘기야. 그런데 mn이 모두 짝수가 되어버리면 처음 시도했던 여기 mn이 서로 돌아가야 되는데 짝수에는 공약수 뭐가 있기 때문에 2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될 수 없어. 따라서 서로선 가정의 모순이다. 이게 서로선 가정의 모순이 생기니까 말이 안 되지, 그지? 부정이 때문에 말이 안 되니까 따라서 루트인은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얘를 유리수라고 하면 분수로 써야 되고 n분의 n이라고 쓰면 mn은 서로소가 돼야 되고 양변을 제곱해서 n제곱이 2배수니까 n제곱이 2배수가 되면 짝수가 되면 n도 짝수가 돼야 되고 다시 여기 n이 짝수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n제곱 짝수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 생기니까 서로소랑 가정의 모순이 생겼으니까 루트인이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좀 외워놔야 합니다. 루트 5.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을 보여라 이 말은 결국 루트 5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자, 다시 해보자. 좀 유해졌어요. 좀 써야 될 게 많아서. 자,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루트 5를 뭐라고 하면 루트 5를 유리수라 하면 유리수라 가정하면 이렇게 루트 5를 어떻게 쓸 수 있다? 분수로 쓸 수 있다. 분수로. 루트 5를 어떻게 쓴다? 분수로 a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다고. a분의 b. 단 ab는 뭐가 돼야 돼? ab는 서로소가 돼야 돼. 서로소는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럼 양변을 뭐 한다고? 양변을 제곱한다고. 양변을 제곱하면 5는 a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따라서 지금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b제곱이 5a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b제곱이 5배수지. 그럼 b제곱이 5배수라는 말은 b 자체도 뭐가 돼야 돼? 5배수가 돼야 돼. 여기서 b제곱이 몇 배수이므로 b제곱이 5배수이므로 b제곱이 5배수이므로 b도 5배수. 그러니까 5배수가 아닌 숫자를 제곱해서 5배수가 될 수 없잖아. 5배수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후반부는 똑같이 갈 건데 이제 b가 5배수니까 b를 뭐라고 하면 5배수니까 5k라 하면 k는 자연수가 돼야지. k는 자연수 1 대입해서 5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얘를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얘를 여기 얘를 1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1에 대입하면 뒤에다 얘를 집어넣으니까 25k 제곱이 5a 제곱이 돼야 되니까 a 제곱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a 제곱이 5k 제곱이 되는 거야. 따라서 a 제곱도 뭐가 되는 거야? a 제곱도 a 제곱이 5배수가 되고 5배수이므로 a도 뭐가 돼야 돼? 5배수가 돼야 돼. 5배수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a, b가 모두 뭐이고 a, b가 모두 5배수이므로 모두 5배수이므로 이 가정의 서로소란 가정의 모순이다. 따라서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이렇게. 뭐 3 나오면 이거 3배수 이렇게 쓰면 돼. 3배수로 제곱하면 3배수로 제곱하면 3배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기울법이에요. 2-2번. 자연수에서 n제곱이 3배수가 아니면 n도 3배수가 아니다는 증명을 한 기울법을 통해서 증명을 할 거야. 그럼 n배수가 n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3배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n이 3배수는 여기다 뭐라고 써요? 3 곱하기 k라고 써요. 그럼 양변 제곱하면 얘는 9k 제곱이 돼야 되니까 n제곱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n제곱은 3배수가 되는 거다. n제곱은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n제곱은 3의 배수가 되거든. 3의 배수이므로 가정의 모순이다. 그렇지? 3배수가 아니잖아. 3배수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n제곱도 3배수가 돼버렸으니까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류법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근데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얘보다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어서 1차 부등식은 항상 성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면에 2차 부등식은 이렇게 해서 얘가 음수일 때도 있고 양수일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항상 성립할 때도 있지. 그럼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하는 건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 절대 부등식의 이제 대표적인 문제들은 뭐 증명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이제 산술기하평균. 얘가 산술평균, 얘가 기하평균, 그리고 뭐 뒤에 조합평균도 있는데 뭐 어쨌든 산술기하평균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산술기하평균 할 때는 나중에 뭐 좀 더 증명하는 문제 풀긴 하겠지만 조건이 양수 조건이 나올 때 산술기하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합, 여기 곱이 있을 때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보이고 합의 최소값이나 곱의 최대값을 묻게 되면 산술기하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여기 이제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데 실수 조건이 단서가 있어야지. 실수 조건이 단서가 있을 때 이제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산술평균 기하등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증명하고 있지. 자 이제 증명을 할 건데 이제 항상 성립한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질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거냐면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제곱, 실수의 제곱은 음수가 될 수 없지. 이 성질을 이용해야 되고 절대값도 뭐가 될 수 없어? 음수가 될 수 없어. 이 두 성질을 이용해서 보통 많이 증명을 하게 되고 A하고 B하고 이쪽이 더 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개를 빼서 얘가 0 이상입니다를 증명하면 돼. 뭐 나누기를 해도 되고 근데 얘가 루트가 있어서 이렇게 번거로운 경우에 양변을 제곱해도 되는데 양변을 제곱해서 부등호를 그대로 쓰고 싶을 때 얘가 비교가 안 돼서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비교를 해야 될 때는
A, B가 다 양수라는 가정하에만 할 수 있는 거야. 뭐 음수가 돼버리면 이렇게 제곱하게 되면 이쪽이 더 커져 버리잖아. 얘가 4는 얘가 1이 되니까. 그러니까 양수라는 가정하에만 이렇게 되어야만 제곱해도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곱해서 빼기를 하는 경우에 양수라는 단서를 꼭 써줘야 된다. 이제 시작해볼게. 자, 이쪽하고 누가 이쪽이 크다고 물었으니까 얘를 증명을 하려면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뭐를 빼는 거야? 4xy를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는 x 마이너스 y 어떤 식의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 이상이 돼야 돼? 0 이상이 돼야 돼. 따라서 x 플러스 y 제곱과 4xy 제곱 바뀌지. 4xy는 왼쪽이 더 커야 하는 거야.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음수면 이쪽이 더 큰 거고.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얘가 여기 되면 x랑 y랑 같을 때 등호는 성립. 뭐 이렇게 답을 쓰면 보통 이제 해결이 됩니다. 다음에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를 제곱해서 이제 빼기, 여기 이쪽이 A, 이쪽이 B라고 하면 얘를 제곱해서 빼면 되는데 얘네들이 다 양수라는 단서가 있어야 돼. 여기 A가 양수니까 루트 A도 양수겠지. B도 마찬가지, 루트 A도 마찬가지, 다 양수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 처음에 뭐라고 쓴다면 A, B가 모두 양수이므로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에서 왼쪽의 제곱에서 오른쪽의 제곱을 이렇게 빼는 거야. 이렇게 A 제곱을 뺐더니 자 얘는 A 플러스 2루트 AB 플러스 B 제곱이 B가 될 테고 얘는 제곱하면 뭐 A 플러스 B가 되겠지. 얘를 빼는 거니까 2루트 AB만 남겠네. 이렇게 얘가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AB가 뭐이기 때문에 AB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도 양수가 돼야 되지. 0 이상이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 0 이상이 돼야 돼. 이렇게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은 이쪽이 더 큽니다 라고 쓸 거야. 그럼 너는 언제 쓰는 거야? A 또는 B가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A 또는 B가 0일 때 A가 0이거나 B가 0일 때 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 단서가 이렇게 되겠지? 자, 절대 부등식과 같은 거예요. 3-1번 자, 양변을 얘는 이제 빼기를 한다고 치. 왼쪽에서 오른쪽에를 빼면 이거 그냥 뭐 이제 많이 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잖아. 이렇게 2a b니까 얘는 a-b의 제곱이고 따라서 얘는 0 이상이 돼야 되고 언제 성립한 거야? 네, 그러므로 이제 1번 증명이 끝나는 거야. a 제곱과 b 제곱하고 2ab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크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고 등호는 언제 성립?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 뭐 이렇게 답을 쓰면 돼. 2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일단 제곱을 하면 얘는 절대값,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제곱하게 되면 얘는 이제 플러스 A 제곱이 돼야 돼. 근데 얘는 가운데는 이 절대값 A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얘는 플러스 1이야. 근데 이건 통째로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제곱하면 어차피 그대로라.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을 그냥 쓰면 돼.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얘를 빼는 거야. 얘를 빼면 a 제곱은 사라지고 여기는 절대값 a가 이렇게 여기는 2a만 이렇게 남는 거야. 다르게 남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1 얘는 어쨌든 얘를 제곱했을 경우에 얘는 그냥 통째로 제곱하면 돼. 근데 얘는 제곱할 때 앞에 제곱은 그냥 a 제곱을 쓸 수 있고 뒤에 제곱은 2라고 쓸 수 있지만 얘랑 얘랑 곱한 거에 두 배는 절대값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가운데 플러스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A라고 쓰면 그냥 2A라고 쓸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럼 얘를 2로 묶게 되면 절대값 A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근데 절대값 A하고 A는 같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뒤에 있는 A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 양수면 같아져서 0이면 되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절대값 A가 부호가 만약에 다른 숫자라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되버리면 얘는 어차피 음수가 될 수 없고 따로 얘가 0 이상이 된다고. 그러므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그럼 언제 이 능이 성립하면 언제? 얘랑 같을 때. 절대값 A야 A가 같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A가 0 이상일 때 성립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음수일 때 부호 바꿔서 양수일 때 그대로 쓰잖아. 이와 같이 답절로 확인하는 거. 다음. 자, 3번은 많이 봤던 거야. 곱셈공식 9번인지 9번 변형식이야.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할 건데 얘는 어떻게 묶인다고 했지? 2분의 1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제곱 C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묶이니까 자 가만 얘가 0 이상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 얘는 0 이상이 돼야 돼. 2분의 1 곱하든 말든 이렇게 따라서 얘 2분의 1이 3이 되고 언제? 얘네들이 모두 0이 돼야 되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가? 등호는 A, B, C가 모두 같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호는 A, B, C가 모두 같을 때 성립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절대값이 통째로 있는 경우에는 그냥 쓰면 돼. 여기 그냥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그냥 쓰면 돼.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그냥 A제곱 된다. 얘를 제곱하면 B가 된다. 근데 얘랑 얘랑 곱한 걸 두 배 할 때는 그대로 써야 되니까 2AB라고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쓰면 어쨌든 얘 다 플러스 같으니까 어차피 답이 똑같아야 돼. 어쨌든 플러스 나와야 되니까. 뭐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얘가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지어지고 이제 마이너스 2AB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2 절대값 AB지. 얘가 여기 절대값 AB가 있고 아예 하는 거야. 따라서 절대값하고 절대값 없는 건 이쪽이 더 큰 숫자가 될,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숫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가 0 이상입니다. 이렇게 써야 하는 거고. 따라서 주둥이가 이쪽이니까 애당초 주둥이가 이쪽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따라서 등호는 얘가 0일 때 성립하는 거잖아. 얘가 0일 때 성립하는 거니까 AB가 같을 때니까 뭐 이거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AB가 뭐일 때? AB가 양수일 때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다. 0 이상 0 이상 이렇게 쓰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4번입니다. 자, 산술평균은 산술기하평균이야 문제에 나와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양수 조건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양수 조건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산술기하평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산술평균이 더하고 나누기 1을 하는 게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 넓이니까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게 기하평균이야. 근데 얘가 2의 이상이야. 물론 이것도 증명할 때 2를 이렇게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서 빼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아니면 얘도 뭐 증명 자체가 넘겨서 양변을 제곱해서 빼도 되고 아니면 얘를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일단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B고 얘가 넘어가면 2 루트 A인데 얘는 루트 A의 제곱이고 얘는 루트 B의 제곱이야. 얘가 얘랑 이렇게 빼볼 건데 뺐더니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따라서 얘는 0 이상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처럼 양수 조건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A랑 B랑 같을 때. 근데 우리는 산술비 같은 거 이렇게 외우는데 그래서 보통 식은 이렇게 많이 외웠습니다. A 더하기 B는 2루트 AB 이상이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곱하기 이러는 거야. 얘가 산술기하고 푸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등호는 AB가 같을 때 성립, 등호는 AB가 같을 때 성립이라고 외워놓으면 되고.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보면 산술기하 다시 써볼게. 산술기하가 A 플러스 B는 2루트 AB 이렇게 외워놓으라고 그랬지? 등호는 언제 성립하고?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합은 최소값을 묻게 되고 곱은 최대값을 묻게 돼. 자, 지금 보면 합이 최소값을 묻고 있잖아. 그럼 제곱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고. 그러면 3x 더하기 4y는 2루트 a니까 여기다 2루트 얘랑 얘랑 곱하고 12xy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xy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xy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4? 24는 얼마야? 2루트? 2루트니까 얘까지 하면 2루트 6이니까 4루트 6?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 얘가 4루트 6 이상이 돼야 되니까 최소값은 4루트 6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상한데? 24 4루트 6 2루트 그치? 4루트 뭐를
오케이. 다음에 2번. 자, 2번도 마찬가지야. 지금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걸 쓰면 돼. 얘가 이렇게 해서 2루트 AB를 써야 되니까, AB의 이 자리가 얘가 있으니까, 그냥 얘를 그대로 쓰면 돼. 9XY라고 쓰면 돼. 이번 여기 답이 여기가 나왔잖아. 여기가 그냥 10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10이라고 집어넣으면,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 한계 상황을 구하니까 같을 때 찾고 있는 거. 뭐 별거 아니야. 얘 약분해버리면 6인데, 양변을 제곱하면 36이라 여기 9XY가 되어있지. 그럼 9로 나눠보면 XY는 4 이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최대값은 4가 정답이 됩니다. A 더하기 B, 2루트 AB 이렇게 쓰면 답이 보여요. 하나씩 1번. 양수 조건에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한술기하라고 그러지. 일단 한술기하 식에 따라서 A 더하기 B를 썼으니까 2루트 AB를 써요. 2루트 AB 얘랑 곱한 거 80XY XY가 5래. 5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5를 집어넣었더니 200이나 400? 400은 20의 제곱이니까 여기 이상이지. 20 곱하기 1을 하면 40 따라서 최소값은 40이 정답이 되는 거야. 1번에 40이고 그 다음에 2번 마찬가지로 3x 더하기 2y를 쓰고 2루트 AB를 씁니다. 2루트 얘랑 곱한 거 6xy 이렇게 나와 있는 거 11을 여기다 갖다 씁니다. 나누면 6이 되겠지. 양변을 제곱하면 36은 6xy 따라서 xy는 6 이하입니다 라고 답을 써야 돼요. 따라서 최대값은 6이 됩니다. 이번 다음에 4-2번. 자, 뭐, 양수 AB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 뭐, 코시슈바이츠 무등식이 될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면, 얘 일단 양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술기에 집어넣습니다. A제곱 더하기 16 B제곱인데, 여기 2루트 AB니까 2루트 AB, 얘랑 곱한 거. 여기 16 A제곱 B제곱이야. 근데 얘는 A로, 양수니까 A로 나갔고, 얘는 B로 나갔고, 얘는 4로 나갈 거야. 따라서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4니까 8AB 이렇게 써야 돼. 8AB. 얘가 8이니까. 이렇게 답이 되겠지. 따라서 AB는 양변을 1로 나누면 8로 나누면 1이니까 AB의 최대값은 1이 되어야 합니다. 사수기가 대입니까 뭐 간단하게 잘 나오지. 다음. 자, 이 문제는 약간 풀이를 좀 기억해 놔야 됩니다. 풀이를 기억해 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면, 예, 산술기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나. 2루트 AB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2니까, AB가 1 이하니까, AB가 1 이하라는 얘기지, 일단. 얘를 가지고 얘를 푸는 문제가 되는데, 그럼 얘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니까, 다시 2루트 AB를 하면, 그러니까 A, B분의 1인데, 이런 문제가 돼요. 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얘가 1이니까, 그럼 이게, 얘가 최소가 1이라, 얘가 작을수록 이건 커지는 거지. 얘가 커지면,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커질수록 얘는 작아지는 거니까. 따라서 얘가 지금 이런 말들이 좀 복잡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1제곱 4는 어차피 뭐 2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이제 이렇게 A 플러스 B하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게 이 문제의 풀의 핵심이야. 아니, 역수관계가 있을 때는 얘랑 곱해서 좀 식을 정리를 해보면 답이 보여. 곱해볼게. 곱하면 1, 곱하면 B분의 A, 곱하면 A분의 B,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역수관계가 보일 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곱하면 여기도 1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여기 있는 2는 그냥 냅두고 얘만 산술기하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 숫자 말고 나머지 이 역수관계 있는 애들만 2루트 AB 얘랑 곱할 거니까 여기 1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산술기하를 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좌우를 비교해볼게. 얘가 2였지? 얘는 2라고 쓰면 되고 얘는 그대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그대로 있어야 되고, 자, 이쪽은 계산을 했더니 2 더하기 2가 얼마가 됐어? 4가 됐어. 그다음에 양변 2로 나눴더니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2 이상입니다. 이렇게 돼서 얘 최소값은 2가 정답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 곱하기 얘를 해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만 산술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거야. 좀 특이한 문제. 산술기가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번 유형도 아까랑 좀 상황이 좀 비슷해요. 양수하는 조건이 뭐였는데 얘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곱하기가 있을 때는 일단 얘랑 전개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돼. 일단 곱하기를 먼저 하고 1번 전개를 먼저 할 거야. 곱하기 하면 3, 그 다음에 y분의 4x 이렇게, 그 다음에 x분의 9y, 그 다음에 12, 3, 4, 10, y는 지워주고. 이렇게 했더니 15는 그대로, 숫자는 그대로 있어. 얘만 산술기하에 들어간다고. 그럼 2루트 ab니까 2루트 ab, 얘랑 곱하면 x, y 지워지고 4고 36만 남겠네. 산술기가 들어서 여기 중에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구하는 얘가 6이니까 6 곱하기 2하면 12가 돼야 되겠네. 그럼 전체로 27. 따라서 이거 전체가 얘랑 같은 거지. 얘의 최소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7이 정답이 되어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역수 관계를 이용해서 x와 이렇게 지원해서 산술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자, 그럼 2번은 얘가 왜 나온 거냐면 얘도 물론 양수지만 얘도 양수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야. 그래, 양수도 양수를 최소값을 구하지니까. 근데 산술기하에 들어가려면 x 더하기 3이 지워져야 되니까 x 더하기 3이 여기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 그냥 x 더하기 3을 이렇게 그냥 써버리는 거야. 산술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제 원래식하고 좀 달라졌잖아. 전개하면 4x 더하기 12니까 없었던 12를 쓴 거죠. 그럼 그 12를 이렇게 빼버리면 된다. 그럼 원래식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얘랑 얘랑 같은 식이, 그지? 자, 그럼 이제 산술기하에 들어갈 건데, 산술기하에 들어가면 이제 2루트 AB. 얘랑만 산술기하, 얘는 그냥 냅두는 거고. 얘랑 산술기가 들어갈 거니까 2루트 AB, 얘랑 곱할 거니까 얘가 이렇게 사라져서 이 숫자가 4가 이제 생기는 거야. 그리고 빼기 12. 그다음 얘가 2 곱하기 4니까 얘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되어야 돼. 이렇게 같은 문제들 5-1번 5-1번 일단 전개를 하고 3xy 전개를 하면 3, 9 플러스 1, 그 다음에 xy분의 3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10은 그냥 냅두면 되고 산술기하에 들어갈 건데 얘하고 얘만 산술기하에 들어갈 거니까 2루트 ab 얘랑 곱하면 9 더하기 10 이하로 시작하는 거. 얘가 3이니까 16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번 2번 마찬가지. 자, 앞에 여기를 없애면서 x 빼기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그래야 여기 x 빼기를 약분할 수 있으니까 원래식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그리고 뭐 앞에 숫자 없으면 마이너스가 없으면 이거 플러스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 산술기가 들어가면 2루트 ab 얘랑 곱하면 4 플러스 1. 얘가 2니까 4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5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아까 그 4-3번하고 비슷한 상황이야. 5-2번도. 자, 5-2번도 지금 보면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얘랑 지금 여기에 역수 관계들이 보이니까 얘랑 그냥 곱한식을 먼저 쓰고 생각을 하는 거야. 9x 더하기 2y랑 뭐랑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 곱하기 딱 나와 먹는데 양수 조건은 최소값 이거 뭐 산술기하 할 건데 역수 관계하고 곱하기식을 먼저 쓰고 나서 고민을 하라고. 자, 전개하면 18이고 그 다음에 y분의 9x 그 다음에 x분의 4y 플러스 2. 산술기하로 여기만 들어가는 거야. x, y 글자 있는 애들만. 나머지 18 더하기 20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 2루트 a 얘랑 곱한 거 36 이렇게 되겠네. 얘가 6이니까 12. 그래서 얘가 32가 되겠지. 32 이렇게. 자, 전체로 다시 보자. 다시 보면 얘가 16이잖아. 얘가 16이고 얘는 내가 곱하고 있는 애고 맨 앞에랑 맨 뒤에만 쓰고 있는 거야. 얘가 32 이상이 돼야 되니까 16으로 약분을 해버리면 우리가 2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정답은 2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코시-슈발츠 부등식. 실수 조건의 코시-슈발츠 부등식은 일단 좀 식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옆에 나와 있네요. 공략집에, 그지? 실수 조건이 보이고 최대값 최소값 곱에 여기 곱 더하기 곱이 최대값 최소값 하는 건데
얘는 일단 모양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 모양을 잘 기억해야 돼.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쓸 거냐면 ax 더하기 by의 제곱 이상입니다. 이게 코시슈가르트 공식이야. 뭐 전개해보면 돼. 전개해서 얘 빼기 해보면 어떤 완전제곱이 나와요. 그럼 뭐 나중에 다시 써보기도 하고. 일단 요 모양을 기억하고 이 모양을 이제 집어넣는 거야. 자, 봐봐. 지금 얘는 1번 같은 경우니까 막바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5 곱하기 45가 돼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얘 우리가 보는 제곱 이상이니까 얘가 225? 따라서 어떤 숫자의 얘가 어떤 숫자 이거 뭐 전체를 a라고 합시다. a 제곱이 225 이하라는 말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25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루트 225 15지 플러스 마이너스 15 사이에 있어야 돼. 따라서 내가 구한 게 ax 더하기 by가 뭐하고 뭐 사이에 마이너스 15와 플러스 15 사이에 있어. 2.5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가 되어야 돼? 15. 최소값은 마이너스 15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2번이 문제지. 그러니까 2번 문제를 산술기하로 판단하면 안 돼. 여기 양수라는 말, xy가 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양수라는 말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산술기하로 되면 여기 뭐 곱 이런 게 나오는데 합 이런 게 나오면 안 돼. 여기가 합이면 여기 곱이 나오던 거 그렇잖아. 실수 조건에 제곱이 보이면 코시슈가르트 공식을 떠올려요. 근데 선생님 이거 제곱이 하나가 없는데, 그치? 얘가 문제인데 얘를 잘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여기에 ax 더하기 b, 얘가 코시슈가르트 공식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인데, 자 이거를 지금 얘는 여기 식이 나와 있는 거야. 2x 더하기 4y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 xy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a, b가 없는 거잖아. 근데 a가 얼마라는 얘기? 2, b가 4라는 얘기야. a가 2니까 여기 2의 제곱 4를 써야 되고 b가 4니까 여기 16을 이렇게 써줘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니까? 얘가 20이니까 얘도 20이지? 20 곱하기 20이니까 2x 더하기 4y는 4y의 제곱이 400 이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4에 있어야 될 거지.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0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6-1번 계속 같은 문제야. 이거 뭐 얘 모양에 집어넣으면 28 곱하기 7 4 곱하기 7이니까 12의 제곱인가? 14의 제곱인가? 얘 최소값은 마이너스 14가 되어야 되는 거야. 식을 대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올 거야. 2번만 다시 해볼게. 1번은 마이너스 14고 2번은 얘는 이제 아까 다시 식을 먼저 써볼게. a제곱과 코시슈가르트 부등식이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ax 더하기 by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가 나와 있는 거야? 여기가 3, 여기가 4라고 나와 있는 거야. 3x 더하기 4y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3을 집어넣어야 돼. 3을 집어넣으니까 9, 여기 뒤에다 4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16, 25가 되네. 그리고 얘는 4라고 나와 있네. 얘가 25 곱하면 여기가 100이 되지. 어떤 숫자의 제곱이 100 이하라는 말은 어떤 숫자는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10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돼. 최대값은 10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 6-2번 실수 조건에 제곱이 보이면 코시슈가르트 부등식을 떠올려야 돼. 자, 코시슈가르트 부등식을 떠올려야 되는데 일단 헷갈리면 이거 써보면 돼.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제곱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얘를 쓰고 얘가 지금 여기 답이 나와 있다고 그랬으니까 2x 더하기 3y가 이렇게 여기에 답이고, 그럼 xy는 그대로 쓰면 되고 글자가 xy는 a는 2고 b가 3이니까 여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13이라고 나와 있고 얘도 13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양변을 13으로 나눠버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남고 13의 제곱이 되고 13이 되겠네. 따라 최소값은 13이 정답이 되는 거야. 어쨌든 코시슈가르트 부등식을 쓰고 대입하니까 다 그냥 저절로 나오는 문제인 거야. 다음에 6-3번 A 값을 찾아야 되는구나. 최대가 될 때 A 값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팁에 나와 있는데 여기 써져 있네. 등호는 AX하고 BY, AY하고 BX가 같을 때야. AY하고 BX가 같을 때야. 이게 일단 얘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코시머스팅식을 일단 증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자 일단 얘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 이상이라고? ax 플러스 by제곱 이상이라고 얘를 증명할 거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앞에 있는 애, 왼쪽에 있는 애에서 오른쪽에 있는 애를 빼서 증명을 한다고. 복잡하긴 하지만 전개를 하겠습니다.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a제곱 y제곱도 있고 4개 쓰면 되니까 b제곱 x제곱도 있고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도 이렇게 있지. 얘는 전개할 건데 a제곱 앞에 제곱 그 다음에 곱한 거 2배 2ab xy 뒤에 있는 거 제곱이니까 b제곱 y제곱이야. 얘를 뺄 거니까 그거 다 빼기가 바뀌겠네. 이제 자세히 보면 일단 a제곱 x제곱이 사라지고 다음에 b제곱 y제곱이 사라진다. 남는 게 이렇게 3개가 남았지? 2차 한번 가운데로 집어넣어볼게. 2차 한번 1차 여기 마이너스 2ab xy가 이렇게 있고 뒤에는 b제곱 x제곱이야. 그럼 얘는 ay 마이너스 뭐에 bx 전체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따라서 얘는 0 이상이 되는 거야. 이게 코시슈바츠분이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뭐랑 같을 때? ay랑 bx랑 같을 때. 산술기하는 a랑 b랑 같을 때인데 얘는 ay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니까 그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요걸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자 문제 돌아서 자 일단 코시슈바츠분식을 쓰고 헷갈리는 문제들은 이렇게 이거 쓰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A, B, A 여기가 나와 있는 거지. XY가 안 나와 있는 거지. A 플러스 3B 여기 미안해. AX 더하기 BY의 제곱이야. 자 이번에 A, B는 나와 있고 XY가 1하고 3이라고 주어진 거야. 문제의 뜻 자체가. 자 그럼 자 A 제곱과 B 제곱은 100이니까 100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1이니까 여기 1이라고 쓰면 되고 Y가 3이니까 Y가 3이니까 여기 9라고 쓰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3b의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럼 a 플러스 3, 얘가 답이 얼마? 얘가 10이니까 여기 1000이지, 그지? 1000? 1000이니까 a 플러스 3b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00이 돼야 돼. 그러니까 10루트 1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루트 1000이니까. 자, 이렇게 답이 될 텐데, 얘가 뭘 찾는 거냐면, 얘가 그러니까 단 이렇게 될 때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아까 이제 증명할 때 얘랑 곱한 게 같을 때를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에 x가 그러니까 ay랑 그러니까 x가 지금 1이고 y가 3인 거야. AY는 3, 그러니까 얘랑 곱한 게 같아요. 그러니까 AY랑 Y가 3이고 3A랑 BX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B인 거지. 따라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B가 3A가 될 때를 얘기를 해. B가 3A가 될 때. 그럼 B에다 3A를 집어넣으면 등호를 언제 성립하는 거야? B에다 3A를 집어넣으면 A제곱 더하기 3A를 집어넣으면 여기 19A제곱이 되겠네. 10A제곱이지. 10A제곱이 100이 돼야 되니까 A제곱이 얼마일 때? A제곱이 10일 때를 얘기해. 따라서 A는 뭐일 때? A가 루트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일 때. 이렇게 답을 쓰는 거야. 그때 뭐 B는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10이어야 되고. 어쨌든 뭐 대입하면 답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좀 기억하지 않으면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7번
절대분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뭐 산술기하로 풀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길이는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쓰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곱들이 나오면 코시저갈치 분식을 쓰면 되고. 문제로 들어가서 이제. 자, 길이가 800인 줄을 모두 사용해서 다른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4개를 만들고, 획을 구별을 하려고 한다. 가로와 세로 길이가 얼마라고 해야 되는가? 그럼 가로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하면 x는 몇 줄이 필요하고, 2줄이 필요하네. x 2개랑, 그 다음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필요하겠지. 5y를 더했더니 얘가 얼마가 되어야 돼? 얘가 800이 되어야 돼. 줄 전부 사용했으니까. 그럼 밭 전체에 넣으면 x 곱하기 y를 구하는 거, 그지?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고 있는 거야. 이게 최대값. 자, 그러면 산술기하에 들어가면 되니까, 산술기하에 들어가면 2x 더하기 5y는 산술기하 양수 조건이기 때문에 제곱도 안 보이고 2루트 ab니까 여기가 10xy 이렇게 되겠다. 여기가 800을 집어넣으면 돼요. 800을 집어넣으면 2로 나눠버리면 여기 400이 되고, 양변을 뭐 하면 제곱하면 이쪽은 16 동그라미가 4개 2개니까 이쪽은 10xy 다시 10으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1600. 16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000이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16,000이 되는데 그때 뭘 구하는 거냐면 가로 세로기를 각각 구하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산술기하 자체가 언제 성립하는 거지? a 더하기 b가 2루트 ab 여기가 되려면 a랑 b랑 어떨 때? 같을 때. 결국은 얘랑 같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술기하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풀 필요도 없고 산술기하로 확신이 있으면 얘랑 같을 때야. 그럼 얘가 거기서 800이 되려면 각각 얼마가 되어야 돼? 각각 400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럼 x는 얼마가 되어야 돼? x는 200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y가 얼마가 되어야 돼? y가 80이 되어야 하는 거야. y가 80. 그래서 얘랑 곱하면 1600인데 이렇게 보이면 감도가 잘 나와. 16,000입니다. 이렇게 16,000. 자꾸 1600을 16,000. 얘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다음에 문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벽면에 가로가 10인 막대를 삼각형 모양의 밭을 만들려고 한다. 밭의 넓이를 세려고 해요. 여기가 x, 여기가 y가 되는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얘가 막대가 10이고. 그럼 얘는 뭐냐면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0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구하는 건 뭘 구하는 거야? 밭의 넓이니까 2분의 x가 여기가 직각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2분의 x 곱하기 얘의 최대값을 구하고 있는 거야. 산술기하 하면 되겠지. 근데 산술기하 할 때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산술기하는 판단이 섰잖아. 산술기하는 판단이 서게 되면 얘랑 같을 때라니까 얘가 50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x는 루트 50, y는 루트 5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산술기하 일단 뭐 식 써볼게. 산술기하 식은 어쨌든 간단하게 보일 거야. 2루트 여기 ab니까 이렇게 그대로 써야 되니까 얘가 2루트 xy가 되죠. 얘가 100이지. 얘 나누면 50이니까 이렇게 xy의 최대값이 50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보는 2분의 50이니까 정답은 2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산술기하라는 게 확신해서 얘랑 같을 때라니까. 거기서 100이면 얘가 50이라 되고 x가 루트 50 y는 루트 50 2개 곱하면 50 그 정답은 25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자, 둘레의 길이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둘레의 길이. 자,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가로하고 세로에 x, y를 써야 될 텐데 여기가 x, 여기가 y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대각선의 길이가 4이기 때문에 16이 돼야 돼. 내가 구하는 뭘 구하는 거야? 둘레의 길이는 2x 더하기 2y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원래는 여기가 곱의 최대값을 구하지 이러면 산술기하를 했을 텐데 지금 이런 모양을 보니까 코시-슈발츠 분식이 떠오르면 더 좋은 거야. 코시-슈발츠 분식으로 문제를 풀면 자, 저기는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쓰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쓰면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자로 했잖아. 그러니까 얘랑 곱한 거 제곱 2x 제곱 얘랑 곱한 거 by 제곱
이렇게 by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얘가 답이 나왔으니까 얘는 8이고 얘는 16이고 16하고 8하고 더하면 답이 얼마입니까? 어차피 또 나가야 되잖아. 68, 48, 128인가? 따라서 2x 더하기 2y의 최소값은 뭐가 돼야 되냐면 루트 128이 되어야 합니다. 루트 128. 어쨌든 난 최대값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얘니까 88, 64. 8 곱하기 2니까 64. 8루트 2,